이제 북한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전쟁 같은 이 상황, 금방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네. 이런 긴장감이 해소가 돼야 될 텐데 뭐 오늘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네. 또 연초에 있었던 지난주까지 계속 연일 이어졌던 네. 북한의 사격 훈련 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뭐 대응 음. 이런 거 보면서 2024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북한은 항상 해마다 네,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특히 그게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북한의 이 노동당 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항상 이제 12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나면은 전원회의의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뭐 지금까지는 1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김일성 시대 때는 김일성이 1월 1일 날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신년사에서는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북한의 이 정책 방향과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를 많은 그 사람들이 국제 뭐 여러 나라들이라든가 네, 또 정보기관이라든가 또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항상 신년사를 분석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김정일 시대에 돼가지고는 이제 노동신문에 그냥 사설로 그러니까 김정일은 육성을 사설로? 하지 않고 사설로 이제 대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김정은은 그거를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3박 4일 4박 5일 정도 해서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1월 1일이나 또는 뭐 그 해 마지막 해 이렇게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네, 과거에 이제 김일성이 했던 신년사를 그런 방식으로 김정은은 이제 대체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김정은 이렇게 한 것도 김일성 시대에 태웠던 그 형식은 달라졌지만은 맥락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새해는 북한이 뭘 하려고 하는지,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30일인가 31일인가 발표했던 네, 노동당 8기 9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결과 보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도문에 보면은 이제 지금 김정은이 뭐 우리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라든가 연초부터 계속 서해 일대에서 어떤 북한이 포사격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배경이 뭔지 하는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은 김정은은 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뭐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보지 않고 지금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데요. 예, 그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지금 현재 교전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 교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북한의 논리대로 따르면은 자기들도 교전 상태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그 교전 상태이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 군사적 긴장 행위를 우리가 또 북한의 그런 어떤 그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도 교전 상태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예, 이렇게 남북 사이에 굉장히 교전 상태, 교전 중인 두 개 국가 다름없는 상태로 북한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 북한은 김정은은 왜 그렇게 보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로까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제가 우리 박종훈 기자님이랑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적 억제 능력 그러니까 어떤 방어적 충분성 네,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튼튼한 국방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힘에 의한 평화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자신들이 튼튼한 국방에 기초해가지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다 똑같이 튼튼한 국방에 기초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대화와 협력이라는 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네, 또한 이 상황을 진전시키거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북한이 뭐 도발하고 그러면은 외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막 신경을 쓰고 일본은 심지어 물밑으로 접촉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장을 딱 걸어놓고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힘만 쓰는 평화인 거예요. 힘만 쓰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그 서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돌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BBC 코리아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4월 총선 앞두고 군사 도발을 하거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런 상황을 좀 상정하고 준비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이른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북풍 상황, 북풍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대남 위협과 도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한 국방을 통해서 그것들을 방어를 하고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일환으로서 그 연장선에서 국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은 지지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취임하기 전부터 9.16 군사합의 깨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이런 연장선상 속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4월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말에 대한 저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북한한테 4월 총선 앞두고 그렇게 해주시오 하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의심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1월 초부터 북한이 계속 군사적 도발, 그 서해에서의 포격 훈련을 계속 포사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뭐 12월 말부터 또 우리가 또 공중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그래서 북한이 포사격 훈련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4월 총선에서 야 북한이 뭐 군사적으로 도발할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나가려는 네. 그런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원식 장관은 그냥 질풍같이 내달리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네. 이런 것 말고 이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을 한다는 것은 국방장관이 튼튼한 안보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국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격퇴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 뭐 싸움을 지금 걸어오길 바라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자극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펴볼 때는 야 이거 신원식 장관의 발언이 뭔가 조금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자꾸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관계 좀 긴장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가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뭐 신원식 장관의 이번 인터뷰 발언이나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 힘을 좀 과시하는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어떤 충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일대에서 북한이 포격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2배로 더 포격했다. 뭐 400발을 쐈다. 북한이 위협을 쏘니까 네. 400발 쐈다. 그렇게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맞섰다는 것들을 우리 힘이 더 세다. 뭐 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애들 장난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네. 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우리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김여정한테 놀림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북한이 5일 날부터 쐈죠. 네. 5일 날 이제 200발 쏘니까 우리가 400발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북한이 또 60발을 쐈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부 말에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6일 날 이제 물론 5일 날 북한이 먼저 그 서해 일대에서 포사격을 했고 그렇죠. 그거는 일단은 NL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그 전에는 NLL에서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네.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남북 사이의 14 정상 선언을 통해 가지고 서해의 평화적 이용, 그래서 서해 평화 수역 같은 것들을 만들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게 서해에서 평화 경제 수역이라는 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한테 어떤 서해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이 NLL에 대해서 뭐 큰 직접적인 도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NLL 일대에서 북한이 포위를 했습니다만은 NLL을 넘어오는 그런 북한은 이제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NLL을 넘어오는 포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노력해왔던 그런 서해에서의 어떤 그 평화 수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도 아직까지 정면으로 깨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하나의 또 긍정적인 조짐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 6일날 그래서 이제 5일날 북한이 포사격을 했고 6일날 북한이 60발을 포를 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데 김여정에 따르면은 북한 그 60발은 그냥 포약이었다는 거예요. 포약. 우리 아, 순이 아니라. 포탄이 아니라 남한의 어떤 군사적 대응 능력을 한번 테스트 위해서 포탄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포약을 터뜨렸다는 60발의 포약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60발의 포약을 터뜨렸는데 우리는 그 북한 60발의 쏜 줄 알고. 포를 쐈다. 그게 거의 대응상이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우리를 조롱한 것도 사실은 기분 나쁘죠. 네. 김여정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서해 5도 일대가 네.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가장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과거에도 2차례 정도, 3차례 정도의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지역이고 남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연말에 남북이 지금 서로 간에 적대하는 두 개의 국가다, 교전적인 두 개의 국가다 그랬으면은 그 뭔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무슨 그냥 포약을 터뜨렸는데 네. 거기다가 우리가 북한이 포사격을 한 줄 알고 대응 사격을 했다는 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러면 이걸 밝혀야 돼요. 근데 국방부는 어떻게 말했냐면 북한이 포를 쏴가지고 60발의 포가 나와가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탄착 지점까지 확인했다. 근데 북한은 그거는 이제 포량이기 때문에 포가 발사된 게 아니니까 탄착 지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지금 김여정이 우리를 놀려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일단 김여정의 우리가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쪽팔린 일입니다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이 과연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포를 쏘지 않고 포약을 터뜨렸는데 포가 날아가가지고 포탄을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탄착 지점까지 봤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밝혀봐야겠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대포병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대포는 네.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건 중간에 날아가다가 이른바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막 이런 궤적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포는 그냥 포물선 그리면서 그대로 그냥,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포병 레이더는 그 포가 발사되면은 대포병 레이더를 통해서 네. 그 궤적을 추적을 하면서 원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점 타격이 뭐니 지금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궤적을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지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포병 레이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포병 레이더에서 북한이 그냥 단순하게 포약을 터뜨린 게 아니라 포를 쐈다면은 우리 대포병 레이더에서 북한이 포가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와서 탄착 지점까지 갔던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밝히면 돼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게 사실을 한다면은 김여정이 우리를 놀려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상하니까 그 증거 자료를 대면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김여정의 그 콧대를 확 꺾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네. 김여정 말이 사실일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야, 이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요. 이건 꼭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근본적인 상황, 문제점은 이게 남북 간의 대결 구도가 될수록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연평도, 병영도 이번 주민들도 네, 13년 전에 연평도 포격이 생각날 정도로 네, 많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고 또 북한이 포 사격을 할 때 뭐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 네, 다 끝나고 네. 12시 넘어서 뭐 이 이동해라. 뭐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도발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하긴 하던데 제대로 또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한 것이냐, 국민들의 불안감, 주민들의 불안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연평도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한데, 네. 근데 지금 사전에 어떤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대응 사격 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사전에 대피를 방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대피를 알리는 방송조차도 연평도 지역 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체계도 안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리고 직접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사람은 가죠. 예. 그 이제 긴급한 상황인데 우리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정보통신 체계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지금 대포 쏘니까 지금 네. 피해라 이렇게 원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연평도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어떤 최전선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해병 부대도 거의 주둔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통보라든가 대피 체계 자체가 네.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뭘 했는지를 한번 이것도 따져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뭐 5 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경보 5 발령을 내리지 않았나? 그랬죠. 예, 연평도에서 지금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대체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네. 지금 근육이 완전히 빳빳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아하. 아니, 지금 이 정부하에서 네. 우리의 안보 국방 태세 자체가 음. 경직돼 가지고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네. 평소에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단다면은 그러면은 김여정한테 우리가 저렇게 조롱을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에 대한 통보 체계가 이렇게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